안녕하세요, 내추럴 팟입니다. 오늘은 미야코니스 토드라고 하는 친구를 위한 비바리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사육장은 엑소테라 사육장인데요, 앞쪽 유리에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택배를 보내다가 실수로 이렇게 좀 금이 간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 앞면 유리를 교체하는 것부터 이 안에 비바리움 만드는 것까지 해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금이 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과 유리가 붙어 있는 이 밑에 그리고 위에 공간의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칼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 봤지만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수달이라고 하는 이 실리콘 리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리무버를 사용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실리콘이 조금 녹으면서 유리가 분리가 되는 것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르고 30분 정도가 지났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움직여서 떼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유리와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묻은 거는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사육장의 경우 이동을 해야 할 때 좀 주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작하기 전에 실리콘으로 보강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실리콘을 바르고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잘 마른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문이 잘 완성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육장에는 밑에 부분에 배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찼을 때 이 물을 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자갈이나 굵은 흙들이 사이에 끼게 되면은 나중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나젤을 사용해서 그런 막힘을 방지하는 것이 좋고요. 이 폴리나젤을 만들 때는 이 홈을 조금 파서 이 마개에 딱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뒷부분에 흙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흙으로만 채우기에는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이 폴리나젤을 사용해서 흙 높이를 올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를 좀 줄임으로써 이동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돌을 이 유리에 바로 올리게 되면 혹시라도 작업하다가 기스가 나거나 파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루바망을 올리거나 우드락을 잘라서 올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유목은 순바 유목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는 가지 유목보다는 색이 조금 짙고 표면에 약간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톱이나 아니면 전지가위를 사용해서 원하는 만큼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식물 중에 뿌리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 조금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심어져 버리면 혹시라도 이 뿌리가 꼬이면서 이 안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식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곡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대로 바로 심게 되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깔아놓고 식물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흙을 덮어주듯이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착을 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 스테를 사용해서 식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에 식재하고 싶지만 이 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스테를 감아서 이 흙이 없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식재할 때 조건은 내부가 조금 습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오픈된 상황에서는 스테가 너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식물의 뿌리나 이런 줄기들이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가 좀 습도가 유지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스테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을 손질할 때는 이 스테를 조금씩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다가 뿌리를 건드려서 이렇게 또각하고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스테를 조금 제거하신 후에 이 남는 이렇게 안 좋은 뿌리들은 가위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난을 한번 올려 볼 건데요. 올리기 전에 스테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난 뿌리는 바로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 뿌리는 밖으로 좀 나와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살짝 보이게 하셔도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또 스테를 살짝 올려서 이 뿌리 부분을 좀 마감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난을 활착실로 감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배치하고 붙이기 전에 먼저 난을 활착실로 감아주면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은 어느 정도 식재가 끝이 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좀 찔리거나 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라내려고 합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 작은 모터를 사용해서 조금 잔잔하게 물이 흐르게끔만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모터가 이런 유리병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약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유리병을 사용할 때는 딱 적당한 수류지만 아무래도 이제 4545 사이즈에 쓰기에는 약해서 4마트짜리 수중 모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4마트에서 나오는 물살인데요. 생각보다 약하진 않습니다. 지금 45cm 사육장에 사용하기에도 수류는 적당하고요. 모터가 이렇게 작지만 생각보다 강한 수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명은 이런 사육장에 사용하기 좋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명입니다. 이런 거치대와 그리고 소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LM이라고 하는 조명입니다. 원하는 각도로 이 조명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또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켓에는 필립스 식물등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비바리움을 만드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야코니스 토드를 위한 비바리움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육장 문을 고치는 것부터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토드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양서류들에 비해서 토드 같은 경우는 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식물을 밟거나 해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3년 정도 키워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바리움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 후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물에 따라 안에서 생기는 변수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